안녕하세요. 소설로 읽는 한국 사회의 연재필자 여미입니다. 아마 이 영상은 첫 영상이 될 듯한데요. 이 소설로 읽는 한국 사회는 레디앙이 정기적으로 연재하는 글이고요. 소설을 경유해서 시사, 현대 사회의 다양한 쟁점들을 고민해보는 연재 코너입니다. 이번에는 이 글과 함께 레디앙 편파TV 영상으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사는 게 바빠서 문학과 다소 거리가 생겼거나 소설 한 편 읽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란 소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제목이 낯익을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동문고 시리즈에서 보기도 했었고요. 고전 잡지에서도 늘 있었던 그 소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헉핀을 가져온 이유는요. 최근 있었던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님의 사망으로 인종차별 문제가 굉장히 상기화됐었고요.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는 정의연 문제로 촉발된 시민운동과 피해자 운동에 대한 여러한 다양한 단상을 이 책이 주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헉핀은 마크 트웨인의 대표작으로 19세기 말 남북전쟁 후에 미국 사회가 지닌 모습을 어떤 유머와 재치로 풀어낸 소설입니다.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탈출한 10대의 헉과 흑인 노예 짐이 자유를 찾아 뗏목을 타고 떠나는 여행 소설입니다. 그 둘의 순수한 우정을 통해 미시시피강을 떠내려가면서 겪는 낭만적인 소설이라고도 비춰지는데요. 그런데 이 책은 출간 당시 호불호가 엄청 많이 갈렸습니다. 남서부 오지의 토속적 사투리가 엄청 사용되고요. 욕설이 난무합니다. 무엇보다 20세기 초엽에 있는 고성한 전통에 익숙했던 보수적 중산계급은 당대 지배적 윤리관, 종교관에 의해서 그 허의 그 껄렁껄렁한 불건전함을 문제시했습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니그로라는 말이 한 20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고요. 재출간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노예 제도가 사라진 뒤 출간되었기 때문이었겠죠. 마크 트웨인은 1800년대 후반 30년간 미국 북부가 산업화에 집중할 때 흑인 문제를 남부의 이림한 사회에 있었고요. 이 남부의 백인들은 해방된 노예를 통제하기 위해 감옥은 없는 감옥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법적 체제와 백인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구축합니다. 노예제 못지않은 인권 탄압과 차별이 만연했고요. 해방된 흑인에 대한 남부의 태도는 경제적 문제까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유를 찾는 뗏목 여행이 아닌 복잡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헉은 아버지 학대, 자신을 규제하고 속박하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쳤고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지 않으려고 했던 흑인 짐도 도망치다 둘은 잭슨 섬에서 우연찮게 만납니다. 헉은 자신이 죽은 것처럼 위장했고요. 짐은 현상금이 걸려진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도주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품게 되는데요. 이 둘을 엮는 연대는 인종과 나이를 초월한 약자의 연대이자 문명의 폭력을 거절해 자신들만의 길을 만드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타고 떠내려오는 이 뗏목의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헉이 문명사회 백인들에게 겪은 부조리의 환멸을 느낄 때마다 아무 간섭 없이 물결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자유롭게 떠내려가는 뗏목에서의 생활을 희고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헉의 도피처가 될 수 없는 이유는요. 그 뗏목에 흑인 짐이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 짐을 그냥 백인의 소유물 혹은 재산의 품목이라고 생각했던 헉은 짐과 뗏목에서 아주 이상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물론 일시적이고 그 허약한 뗏목이 그 둘을 평등하게 만들어주죠.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짐은 현상금이 걸린 노예이고요. 헉 자신은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백인 아이가 된 거죠. 이러한 문명이 강요한 질서는 둘을 계속 구분짓고 이 사회에 의해 강요된 역할을 수행하게 합니다. 헉과 짐이 동행하면서 비로소 노예 제도에 대한 인간사의 편견을 이 헉이 간파하거든요. 그 와중에 헉이 갈등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몇 번씩 이 노예 짐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하나 이 양심의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요. 그런데 이 연대는 그래서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노예 짐의 도주 계획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헉은 자신을 점점 짓누르는 이데올로기, 남부사회가 내면화한 이데올로기에 짓눌려 억압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갈등은 중요한 대목입니다. 헉에게 이 뗏목은 자유로운 삶의 최종 종착지인 반면 노예 짐에게 있어 뗏목은 이 자유로운 몸이 되기 위한 하나의 운송수단에 불과합니다.
짐이 이 자유를 찾으면서 뗏목을 팔아 증기선의 백삿을 마련하고 팔려간 자신의 부인과 아이들을 데려올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만약 아이들을 못 데리고 오면 노예 폐지론자에게 부탁해 아이들을 훔쳐야 할 작정이야 라고 말을 하죠. 헉은 여기서 뭔가 헛갈립니다. 노예 짐을 다시 노예로 되돌려놔야 되나?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거죠. 이 노예 주인에게 편지를 쓰다가 헉은 문득 짐과의 대화를 떠올립니다. 짐은 헉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를 위한 것이라면 무슨 일이든 기꺼워하던 이 늙은 짐에게 약속을 깬 적이 없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백인 신사. 이 짐의 고백은 헉의 마음이 경종이 됩니다. 좋아, 그럼 난 지옥으로 가겠어 라고 말하고 헉은 편지를 찢어버립니다. 도망 노예를 도와주는 일이 자신의 악행이 될지라도 이 뗏목 아래의 세상의 질서가 어쩌면 진짜 지옥일지 모른다는 자각이 일어났던 거죠. 헉이 땅에서 만난 인간들이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역겨운 거짓말도 일삼는 인간 군상의 다양한 측면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많았던 거죠. 이 뗏목의 연대는 결국 의미심장한 결말을 낳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논란과 경종이 될 만한 클라이맥스를 향해 갑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당대 평론가들 사이에서 풍자냐, 회피냐, 비판이냐, 옹호냐 이런 논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헉은 헛간에 갇힌 짐을 구하기 위해 톰 서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톰 서여는 짐을 구하는 아주 쉬운 방법들을 놔두고요. 온갖 서사와 우여곡절을 일부러 연출합니다. 이쯤 되면 이 톰 서여는 중증 모험 덕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톰의 낭만적인 어떤 소설, 영웅 서사의 나부랭이들을 톰이 긁어 모아서 그 지식을 총동원해서 폭력적인 계획을 세우고요. 오히려 그 우스꽝스러운 모험극에다가 노예 짐을 대사과합니다. 자신의 영웅심을 가시화하고요. 또 자신의 계획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양한 무리수를 두죠. 알고 보니 이미 짐은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된 짐을 다시 이상한 감옥에 가둔 그런 쇼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 헉이 여기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짐이 추구했던 진정한 자유의 탐색이 실패했음을,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다 해도 짐의 자유와 속박은 언제나 백인 영웅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 연대의 허약함을 보며 짐을 구하는 일이란 톰 서여의 영웅 서사의 어떤 들러리로 소비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헉의 이모가 다친 사람은 없었니? 라고 묻는 질문에 헉이 이렇게 말합니다. 없었어요, 이모. 검둥이 하나가 죽었을 뿐이에요. 정말 다행이구나. 때론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 결국 땅에 발을 붙이는 순간 헉은 자신이 인종주의의 포로로 살아가게 될 뿐임을, 짐을 위해 지옥도 불사르겠다는 그 다짐은 결국 뗏목 위에서만 있을 때 가능했던 것을 반증합니다. 어쩌면 이 흑백의 문제를 넘어서 도대체 미국의 근대가 표방한 이 이상이 무엇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장면입니다. 조지 플로이드님을 추모하며 함께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인들도 다양한 퍼포먼스를 했죠. 이러한 추모의 물결은 미국 전역의 인종차별의 불평들에 맞서는 시위로, 또 경제적 불평등에 맞서는 시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도 오랜 기간 숱한 분들의 목숨과 시민단체의 헌신으로 사회의 다양한 의제들을 공론화시켜왔습니다. 최근 정의연 문제로 불거진 시민운동에 대한 자성과 모색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일이 서로를 갉아먹는 소모적인 배신의 서사가 아닌 사태 너머의 새 판짜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헉핀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바로 뗏목의 연대입니다. 이 지난한 시민운동이 누군가의 영웅서사나 진영 논리로 기만되지 않기 위해서는 헉이 뗏목 아래로 내려와 깨달은 자신도 모르게 체화한 그 허위의식, 그것을 직시하는 것, 또 인종, 성, 계급의 개별 범주를 넘어서 어떤 진영과 주류 사회의 사회적 위치가 아니라, 다시 말해 무엇을 취해야 할지보다 무엇을 거부해야 할지를 사유해보는 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헉이 결국 영웅의 역할을 포기하고 그가 선호하는 자신의 뒷무대로 물러나 뗏목의 연대를 다시 반추해보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소설에 있는 한국 사회, 뗏목의 연대와 시민운동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편파TV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이 소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